네, 리포트 뽀개기 시간으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씩 정말 투자자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인데요. 목표가가 하향된 종목이 나왔어요. 매수는 유지하지만 목표가는 하향했다. 어떤 이유인지 SK머티리얼즈인데 연간 실적 부분에서 좀 추정치가 내려갔고 시장 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매수는 하지만 목표가는 하향한다. 이건 어떤 뜻을 말하는 걸까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가져온 레포트가 바로 이제 SK머티리얼즈입니다. 분명히 지금 레포트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아요. 지금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대다수의 종목군들, 특히 이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나타낸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기업들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야지만 지금은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이에요. 왜냐?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반등을 하면서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그 눈높이를 뛰어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요. 흐지부지 조금씩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산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시장 가이던스보다는 좋지 못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올라갔던 주가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레포트에서는요. 목표가 하향은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 하지만 이제 매수를 하자라고 의견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당장은 좋진 않지만 하반기에는 실적의 회복과 함께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취지로 목표가는 하향했지만 이 투자 의견은 매수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리포트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9만 원으로 기존에 40만 5천 원에서 하향이 됐는데요.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좀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다른 소재주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조금 부족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대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대감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와야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위치예요.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기대보다는 좋지 못했던 실적이 나왔으니 당연히 오르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리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제부터는 헷갈립니다. 그럼 여기서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야?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위치가 지금 현재 SK머티리얼즈인데 지금 빠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당장은 좋지 않지만 하반기에는 좋을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레포트에 굉장히 공감은 하지만 하반기에 이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신사업 같은 것들, 실적 회복 같은 것들, 그것들을 좀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수할 때는 아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저는 매수를 하기보다는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NC소프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NC소프트도 굉장히 좋은 레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실적이라든지 향후의 성장성을 확인하고 올라온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때 이후보다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황이에요. 네, 이번에 말씀드리는 SK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건 알겠어요. 좋은 신사업이라든지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다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일단 단순 기대감으로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시장에 눈에 보이는 실적, 정말 좋은 실적을 낸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SK머티리얼즈는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가격보다는요. 35만 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돌파 매수. 35만 원 위에서요? 네, 35만 원 위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35만 원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충분히 40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기에 SK머티리얼즈 지금 당장 저는 트레이딩 기준으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를 35만 원 이상에서 그러니까 확실히 올라가는 걸 보고 사자 그랬고요. 오늘 근데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것 치고서는 주가가 그리
많이 맞아요. 빠지지 않았는데 목표가가 대폭 하향된 게 아니라 그런 그렇죠. 걸까요? 그러니까 목표가도 이제 그렇게까지 크게 하향된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스마트해졌습니까? 이미 이제 SK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다 그 부분이 선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것 이번 FOMC 관련해서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한 상황에 SK 머티리얼즈인데 지금 당장은 조심하고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에 대해서는 별점 5점 만점에 몇 점 드릴까요? 네, SK 머티리얼즈 기업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네,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5점 만점에 저는 3점을, 그러니까 별 3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리포트에 대해서는 별점 5점 만점에 3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도 한번 보게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어떤 리포트냐면요. 수익이 더해진다. 도이치모터스 하나금융투자 정민구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준비해 오셨어요. 신차 판매 호조로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또 네. 사업부 간 시너지가 극대화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요즘은 뭐 차를 사고 싶어도 그렇죠. 기다리는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라 들었어요. 네, 뭐 대부분의 신차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네. 국내 브랜드도 그렇고 해외 브랜드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비 패턴, 그러니까 소비의 변화가 좀 생겼죠.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많이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신차를 좀 많이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차도 영위하고 있고 중고차 관련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중고차도 갖고 있어요? 네. 오.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차가 많이 팔린다?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로는 완성차가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또 현대차, 기아를 따라붙는 부품주들. 그런데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같은 해외 브랜드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AS 센터도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를 팔고 또 그 차에 대한 AS까지 해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부 간의 시너지 효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이치모터스 지금 위치에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현재 1.92%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사실 중고차 쪽에 시장을 안 갖고 있다면 사업부를 안 갖고 있다면 다소 지금이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수요는 많은데 차가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중고차 가격도 올랐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신차, 중고차 모두 다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도이치모터스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 우리 네.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저는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 차트를 볼 때 말씀드리는 거 좀 길게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지금 한번 차트를요 한 주봉 혹은 월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과거에 이제 한때 이제 굉장히 잘 나갔었을 때도 있지만 평균적인 가격에서 평균적인 이 주가의 가격에서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현대차나 기아를 공격적으로 당연히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격적으로 매매하기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이치모터스를 사는 것도 한 투자의 대안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릴 만큼 네. 저는 지금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가격에서 만약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그럼 충분히 10,000원을 넘어서 12,0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자,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내려올 때마다 향후 이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더 사고 싶은 종목이긴 하나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7,000원 이탈 시의 현금화 전략은 좀 지켜주십사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000원. 하지만 참 고민이 많았던 손절가 그렇죠. 7,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사실 이런 종목은 저희가 급등을 해서 혹은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으면 특징주로 뽑기 참 그렇죠.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네. 저변의 종목이기 때문에 워낙 현대차에 기아에 쏠린 시선이 많았는데 이번에 도이치모터스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별점 5점 만점 몇 점 드릴까요? 네, 저는 별점 5점 만점에 5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가의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의 시선이 이 자동차 쪽으로 많이 몰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현대차, 기아차 보시는 분들 아마 지금 이걸 사야 될까?
아니면 지금 이거를 팔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 많으실 위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도이치모터스 저는 지금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단순히 위치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실적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최근에 이 정치 테마 관련해서 뭔가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됐나 봐요. 그렇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제 장모가 되는 네. 분의 주가 조작에 지금 검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좀 더 깊어지게 되면은 본업과는 상관없이 또 주가 타격 받지 않을까요? 일단 제가 앞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손절가를 굉장히 고민했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네. 본업에 대한 이슈가 아닌 그러한 테마적인 이슈로 저는 조정이 나온다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매수의 찬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요? 오히려 일단 테마주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요. 일단 정치, 정책, 경협 모든 테마를 포함해서 일단 테마가 없더라도 본업의 실적이라든지 본업의 성장세가 나타나는 기업 위주로 저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이치모터스도 결국 이제 많은 노이즈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들을 모두 제외하고 본업의 향후의 성과를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그런 테마의 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도이치모터스 조정 시에도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이러한 이슈들 여러분들 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김태성 팀장님이 고른 오늘 이 종목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요? 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신차든 중고차든 전기차든 수소차든 지금 자동차에 모두 들어가는 이 부품, 뭐 타이어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표적인 부품을 뽑아보자면 저는 타이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자동차가 팔린다? 그러면 타이어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주로서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단은 완성차가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게 되면 2등주, 3등주 부품주 혹은 중소형주들에 따라 붙거든요. 근데 그러한 흐름이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또 타이어 이 부분까지도 저는 충분히 한번 더 큰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많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업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고 지금 해외 글로벌 업체도 그러니까 넘어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지금 있지 굉장히 매력적이다. 오늘 상승이었다면 제가 말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했을 때 1차 매수 정도는 지금 가격에서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만약 지금 가격에서부터 저는 45,000원에서 55,000원 그 사이 밴드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목표가는 7만 원 한번 제시 드려보겠고 손절가는 4만 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